언론의 현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. 언론에는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는데 네. 재보궐 이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뭐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게 한번 거쳐가야 될 과정일 수밖에 없죠. 예. 저는 근데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두 대통령을 사면 문제는 너무 좀 안이하게 취급했다가 아주 혼이 났죠. 예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대통령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. 예. 정치적 보복이다.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되죠. 이렇게 되면 사법부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사면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고 보고,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한 상태고 더 이상의 어떤 수용 생활이랄까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전에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사면을 시켜주면 좋겠다.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어서 동생 박 회장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인데 이게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됨에 따라서 저는 이게 사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검찰권 난록 문제죠. 이것도 전 정권에서 보는 거, 현 정권에서 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. 이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예, 변수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 윤석열과 사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? 네, 그렇죠.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? 예. 엊그제만 해도 김용판 의원 기소됐다가 큰 곤욕을 치렀죠. 이제 검찰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아닙니까? 이게 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자기 모습 자가 당차게 빠지지 않겠습니까? 본인이 구속시켰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본인이 사실상 총지휘에서 이렇게 하고, 네, 그리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사실상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면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그 기반인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의 아마 좀 절반 이상은 그 지지를 절반 이상의 지지를 잃어버린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좀 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. 네. 사면 문제가 윤석열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재보궐 전에 등장할 것이다. 재보궐이 끝나면 등장할 것이다. 이런 하마평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자명을 하니까 이런 것이 부각되지가 않죠. 예.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경제를 공부한다, 또 무슨 외교를 공부한다 하는데 그거는 원래 대통령 하는 사람이 그거 두 개 잘하는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요?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고 그 입장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일찍 등판하면 등판할수록 이 문제가 사면에 관한 입장 표명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것 같이 검찰권이 남용된 게 아니냐. 이것은 현 정권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제기하는 윤석열 총장의
대해서 제기하는 의문이 있죠.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예. 보시면 전 정권 말하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쪽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 이걸 사실상 검찰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. 그래서 사법농단 관련돼서는 관계자는 대법관이 무죄 판결도 받았고 뭐 직권남용 부분도 무죄 판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? 다른 예. 사람들. 이런 문제 같은 건 저는 이게 저건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자명이 또 반대로 역으로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. 김정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. 네.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 번 더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보죠. 예. 네.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인 박사님은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다선 의원들을 원천적으로 불신합니다. 예.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수도 없고 예. 해서도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전이나 지금이나 갖고 계시다고 봐요. 예.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원심력을 밖에서 빨아들이는 어떤 힘을 좀 가동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본인께서 하고 싶어 한다고 봐야죠. 또 그러고 그런 역할을 또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심점을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김정일 박사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김정일 역할론이 나오는 거죠. 예. 네. 근데 김정인 역할론이 만일 국민의힘이 재보궐에서 패배했다면 김정인 역할론 또 안철수 또 윤석열 다 뭉쳐서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하는 바람에 김종인이 잘해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. 이렇게 또 오만한 생각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네, 지금도 이미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 전만 해도 그 여당이 그냥 막강했지 않았습니까? 이젠 여당이 기세가 꺾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죠. 지금 이미. 그러나 요 시간에 조금 지나게 되면은 과연 이게 다음 선거 대선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가을바람이 확 불면은 또 정신을 차려서 뭔가 구심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 역시 김정일 역할론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사면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?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? 그건 합당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원칙 있는 합당이니 이 꼬리표가 붙으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죠. 그리고 현재 그거는 크게 이 전국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제3지대는 어떻게 보세요? 윤석열, 안철수, 김종인. 그렇게 절대로 엮여질 수가 없죠. 그렇게 엮여질 수가 없고 그리고 김정인 박사 생각도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재보궐 선거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대선은 결국은 1, 2당 간의 싸움이고 제1당, 제2당 간에 그리고 51대 49로 끝이 날 것이다.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던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? 글쎄요. 근데 지난번 저는 그렇게 51대 49 같으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. 그 선거 51대 49 선거가 이제 2012년 그렇죠. 박근혜에 대한 문재인 선거인데 그 당시는 여당이 사실상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완전히 털어버린 박근혜 후보였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현 정권과
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하는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. 연장성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대로 특히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적, 정치적 입장,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나는 여당이 이렇게 선거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. 예, 민주당이 달렸죠. 예,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사이드로 끝이 날 것이다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좀 확 바뀔 수 있는가? 바뀌게 되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탄핵, 사면 그 과거 문제에 그냥 발목에 잡혀서 또 자중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. 여당과 야당에서. 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.